1편 콜라겐. 안녕하세요. 30년차 내과 전문의 김성태 박사입니다. 언젠가 환자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왜 무릎이 자꾸 시큰거리고 피부가 푸석할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콜라겐의 감소 때문이지요. 콜라겐은 우리 몸의 단백질 중 약 30%를 차지하며 피부뿐 아니라 뼈, 연골, 혈관까지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40대 후반부터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전에 환자 한 분이 무릎 통증 때문에 오셨는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관절을 만드는 재료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닭발, 돼지 껍질, 생선 껍질에 콜라겐이 많지만 음식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보충제를 권할 때도 있습니다. 단 하루 권장량 이상은 피하고 장기간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주름이 덜 생기고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환자들의 후기를 들을 때마다 작은 습관의 힘을 다시 느끼곤 합니다. 콜라겐은 화려하지 않아도 몸속 깊이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버팀목입니다. 2편 고등어. 제가 외래 진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70대 환자 한 분은 늘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걱정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식습관을 들어보니 생선을 거의 드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 구이를 챙기도록 권했는데 몇 달 뒤 오셨을 때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오메가3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주부님들이 걱정하는 비린내는 레몬즙을 뿌리거나 생강을 곁들이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약보다 매일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3편 당근. 눈 건강을 지키려면 꼭 챙겨야 할 식품이 당근입니다. 예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80대 환자분이 수술 후에도 시력이 시원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물으니 채소 섭취가 거의 없으셨죠. 그래서 당근과 시금치 같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챙기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눈이 전보다 훨씬 덜 피로하다며 웃으셨습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단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볶아 먹거나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입니다. 눈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루 한 개의 당근이 10년 후 시력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4편 마늘. 저희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약은 먹기 싫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물론 약은 꼭 필요하지만 식습관 교정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있습니다. 오래전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신 환자분이 마늘을 매일 꾸준히 섭취한 덕분에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늘을 과하게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워 먹거나 흑마늘을 권장합니다. 마늘은 음식 맛을 살려줄 뿐 아니라 몸속 깊이 숨어있는 염증과 싸워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김장철에 마늘을 듬뿍 넣은 이유 다 그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던 것이죠. 5편 토마토. 저는 토마토는
식탁 위의 천연 비타민제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갱년기 이후 얼굴 홍조와 피로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토마토 주스를 하루 한 잔씩 권했습니다. 2달 뒤 피부톤이 밝아지고 혈압도 안정된 모습을 보였죠. 중요한 건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 소스 요리를 자주 권합니다. 간단히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 파스타 소스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맛과 건강,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6편 호두. 호두는 뇌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70대 초반 치매 초기 환자분께서 계셨는데 약물 치료와 함께 호두를 포함한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인지검사에서 약간의 호전이 관찰되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늘었다고 하셔서 참 뿌듯했습니다. 다만 호두는 열량이 높으니 하루 4-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공복에 먹기보다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곁들이면 좋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이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7편 녹차. 녹차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음료입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를 마시면 카페인 부담은 줄이고 건강 효과는 더 얻을 수 있지요. 녹차 속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전에 60대 남성 환자가 체중 관리 때문에 고민하시길래 녹차를 꾸준히 마셔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달 뒤 체중이 줄었을 뿐 아니라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죠. 다만 위가 약한 분은 공복에 마시지 말고 카페인 때문에 밤늦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2-3잔의 녹차 습관이 약보다 나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8편 두부와 콩. 노인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골다공증입니다.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기 쉬워지지요. 이럴 때 두부와 콩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뼈 손실을 막아줍니다. 한 할머니 환자께서 두부 반모를 매일 챙겨 드셨는데 2년 뒤 골밀도 검사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였습니다. 두유, 된장찌개, 콩나물국처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지루하지 않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두 번의 작은 습관이 골절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9편 블루베리. 기억력 저하로 걱정하는 환자분들께 제가 꼭 권하는 과일이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전에 80대 초반 어르신께 블루베리를 권했더니 손주 이름을 자주 잊던 게 점차 줄어들었다며 크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신선한 생과일이 제일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어 활용하기 좋습니다. 하루 반 컵 정도를 간식처럼 드시면 충분합니다. 뇌는 쓰는 것만큼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10편 김치와 발효식품.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발효식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가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이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건강과 직결되는데 변비와 면역 질환이 많은 현대인에게 발효식품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전에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매 끼니 김치를 조금씩 곁들인 뒤 장이 편안해지고 피부 트러블까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단, 짠 음식이니 과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하루 세 끼 밥상에 발효 음식을 한 숟가락씩 올리는 것, 그것이 곧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노후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